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103페이지 보시면 25번 테마 양도소득 계산 특례 하여튼 별표에 3개 하시라고 그랬고요.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쭉 읽고 자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건지.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등. 그래서 1번은 시험에 나오면 요거는 이제 독립화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종합문제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양가로 1번 봅니다. 다음의 양도소득 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 금액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득 금액과 어떤 소득 금액을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서 얘네들 전부 합친 양도소득 금액과 얘네들 소득 금액과 또 2번이요. 주식 양도소득 금액과 3번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은 자, 절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얘네들 서로 결손금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서 한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하지만 부동산 등과 주식 양도소득 금액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결손금 공제 통산 어떻게 하느냐? 세율별 공제 우선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정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통산하고요. 남는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정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미공제분의 처리요. 동그라미 기억번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요. 소멸합니다. 그냥. 니은번 자,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미공제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다음에 다음과 세계인으로 이율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자, 부동산 임대소득,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요, 요건 사업소득이라 다음 연도로 2월에서의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은 전년도에 내가 마이너스 비용만 들어가고 막 집 수리하고 뭐하고 막 여러 가지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럴 때는 그 결손금은 다음 연도 2월에서 요번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얘기가 지금까지 읽은 얘기가 어떤 건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있죠. 양도를 합니다. 그럴 때 요때 이제 건물을 양도했는데 마이너스 4천이요. 자, 결손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이제 상업적 밭 같은 데 보면은 그 이런 데 경리단길 같은 뭐 그런 데도 요즘 그렇다는데 상권이 이제 거의 형성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상권이 이제 죽어 있었었는데 뭐 젊은 그 이제 아이디어를 가진 이 임차인들이 막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상권이 새롭게 명소가 되면서 막 활성화돼요. 자, 그래서 그러게 되면 임대료가 막 올라가죠. 임대료가 막 올라가고 나중에 처음에 임대료 싸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건데 나중에 막 잘 되니까 건물주들이 막 임대료를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상권이 막 활성화돼 임대료 올려. 그러니까 그걸 못 버티고 이제 처음에 들어왔던 그 상권을 살렸던 그 사람들이 젠트리페이션인가 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나가죠. 그럼 다시 상권이 어떻게 돼? 상권이 또 죽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상투 잡았어요. 자,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또 잘 될 줄 알고 샀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상권이 다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팔다 보니까 마이너스 4천 발생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토지를 팔아요.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고 또 이 사람이 또 건물을 또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1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이번에는요 주식을 팔았어요. 주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갑이 전부 다 양도했어요. 그랬을 때 먼저 세율은요,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6에서 42% 정도 되는 거고 토지 양도시의 세율이 50% 세율 정도 되고 또 건물 양도시 양도세 세율이 만약에 6에서 42% 세율 정도 되는 거라고 할게요. 주식은 뭐 20% 상관없지만요. 어떤 간에 여러분 보세요. 이랬을 때 7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6에서 42% 있잖아요. 요거는 세율이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먼저 결손금 통산한다고 할 때 세율별 공제 적용할 때 얘네들은 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면 보세요. 먼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서
얘네들끼리는 결속물 통산할 수 있는데, 자, 그랬을 때 결속물 통산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같은 세율이 지정되는 것을 먼저 결속물 통산해요. 자, 그러니까 요거하고 6에서 42% 노진 세율 정도는 같은 세율 정도되는 것을 먼저 결속물 통산합니다. 마이너스 3,000.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세 내야 안 내요? 안 내겠죠? 그 다음에 남는 미공제분은 같은 세율이 정되는 것을 먼저 결속물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정되는 것에서 결속물 또 통산합니다. 요거하고 또 결속물 통산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1,000. 또 토지에 대해서 양도세 안 내겠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마이너스 1,000.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주식과 얘네들 부동산 얘네들 결속물 통산을 해야 하네요? 자, 주식과 부동산 등 얘네들 소득금액은 구분 계산하고 결속물 통산하지 않으니까 2,000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이 결손금은요, 여러분의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을 여러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래 부동산은 우리가 사업자가 안 한다면은 원샷 원킬, 우리가 같은 연도에 한 번만 파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팔면은 이거를 합산해서 누진세 적용되니까 합산하니까 양도자별로 합산하니까 여러 번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을 합산하니까 과표 커져서 세율 높아지니까 여러 번 양도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만 파는 게 절세율이에요.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결손금 발생했을 때는 빨리 다른 거 팔면 더 좋죠, 여러분들? 결손금 통산하니까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그 다음에 결손금 통산, 공제 어떻게 하는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2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하고, 넘겨보시면 104페이지 하단에 3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있죠? 요게 또 이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자, 일단 필기하지 말고 설명을 잘 듣고 교재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판수한 내용은 쉬는 시간에 사진으로 찍어가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설명을 일단 잘 듣습니다. 어떤 거냐면, 먼저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요, 이율과세 특례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배우자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예요. 제목이 좀 긴데요. 이율과세 특례.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이 특례가 적용되냐 그러면 다른 건 안 되고요. 토지, 건물, 또 무슨 이용회원권, 또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있다가 올해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개정된 내용인데,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이율과세 특례, 여기에 증여재산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특례가 적용되는 거지, 주식이라든가 뭐 지상권, 전세권이라든가 나머지 애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등등은. 자, 그래서 얘네들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보세요. 증여자 갑이 있고요. 자, 증여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종자 을이 있어요. 있고. 이 증여자와 수종자는 어떤 관계냐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예요.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그랬을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냐면 요거요. 자, 몇 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느냐? 5년 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게 되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이율과세 특례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어떤 부동산을 2012년 만약에 10월 달에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고요. 5월 달이라고 할게요. 2012년 5월 달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취득할 당시,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 가격은 2억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했는데 2017년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증여 당시에 재산 가액은 얼마였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5억 원이었어요.
배우자 직계존미소로부터 증여받아서요 양도를 했는데 병에게 2019년 만약에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양도를 했습니다. 자, 양도를 했고요. 이때 양도 당시 가격은 얼마였냐면 양도 가격은 이게 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직계존미소로부터 증여받아서 지금 5년 양도했죠? 그럼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돼요. 이율과세 특례는 이런 거예요. 납세무자는 누구냐면 수증자가 수증자 을이 납세 의무자예요.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근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 양도가액은 7억이에요. 자, 7억인데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계산해요. 양도가격 7억, 취득가액 2억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도 있잖아요. 원래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데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장특공제 적용시든 세율 적용시든 다 언제부터 보유하는 계산하냐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있죠. 양도일까지로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갑에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미소의 취득일로부터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가지고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그러면 보유기간이 지금 몇 년 보유한 거예요? 자, 2012년 5월에서 2019년 8월이니까 7년 이상 8년 미만 보유한 거죠? 자, 그러니까 장특공제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장특공제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우리가 기납부한 증여세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제가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상속 증여세 받으면서 옛날에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을이 만약에 증여세를 낸 게 따르면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요, 양도소득세,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이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 납세무가 없습니다. 자, 연대 납세무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차피 배우자 직계존미소는 있잖아요. 어차피 한 몸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뭐 배우자 직계존미소는 한 몸이지. 다른 몸인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미소는 어차피 한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면 연대 책임지는 결과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연대 납세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율과세 특례 이거예요. 배우자 직계존미소로부터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걸 이런 걸 증여받아서 자, 5년 양도하면 양도세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당초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교재를 보시니까 103페이지 하단에 2번 배우자 및 직계존미소 간 증여자 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입니다. 의의어 상속증여세법, 의의는 줄글 필요 없어요. 상속증여세법 의의 10년간 6억 원의 배우자 증여 공제 규정을 악용하여 우리가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지금 증여받은 때로부터 10년 내 기간 동안에 6억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공제를 악용하여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 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세 회피 목적을 방지하게 한 제도. 저를 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갑이요. 이율과세 특례가 없다 그러면 보세요. 2억에 샀어요. 근데 이게 5억이 됐어요. 그럼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해요. 그럼 6억까지 증여 공제를 받으니까 증여세 안 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내는 증여세 안 내니까. 그런 다음에 요거 얼마 있다가 지금 제가 7억에 팔았다고 했는데 5억에 팔아요. 그러면 증여세도 안 내죠? 그 다음에 또 5억에 팔면 양도세도 안 내겠죠? 얼마 있다 바로 팔면? 자, 이렇게 조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율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104페이지요. 양가로 2번 적용 요건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미소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아서 몇 년에 팔아야 돼요? 5년 내 양도할 때 특례 적용되고 동그라미 2번 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줄이요. 요게 이제 올해 추가됐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줄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이런 것들을 증여받았을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
3번이요. 이율과세 특례는 좀 이따 보겠지만 조세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와 다르고요. 4번이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되, 다음에 줄입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저를 봅니다, 여기. 예.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안 보는 사람인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5년 내 양도할 때, 얘네들 둘이가 이혼했어요, 이혼. 예. 그런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합니다.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만약에 그렇지 않아 보세요. 사람들이 이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세금 몇 억을 만약에 줄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양도할 시점에 둘이 법률상 이혼해버리죠? 아, 그렇잖아요. 판사 앞에서 제가 항상 저 판사 앞에서는 왜 이혼하냐고 그러면 성격 차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반만 되면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짜로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특례는 적용합니다.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배우자가 죽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그때는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뭘 멍하니 그래요, 여러분들. 아, 이거 세금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 죽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특례 적용 안 해요. 그럼 특례 적용 안 하면 잘 보세요. 이제 계속 특례 적용 제외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특례를 적용 안 하면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똑같이 수증자 어린데 특례를 적용 안 할 때는 취득 가격은 어떤 거로 하느냐?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하는 거고. 그죠? 5억으로. 또 보유기한도 언제부터 시작해요?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거고. 특례를 적용했을 때가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취득가격, 양도가격은 7억, 취득가격은 5억이고 그 다음에 보유기한도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한이 계산하고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한이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멍하니 해가지고 처음 배워서 그런 것 같은데 또 다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약간 좀 더운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시면요. 박스 안에 보시면은 이 이율과세 특례 적용 제외되는 경우 있죠? 특별히 또 별 표시해놓고 잘 또 한번 봅니다. 좀 깊은 내용이지만 기업번 볼게요. 사업인정고실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증여받아서 2년 내에요. 수용당해서 양도해요. 내 의지로 양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례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봅니다.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요. 자, 여러분. 자, 증여받아서 배우자 시키면 존비소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럴 때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어차피 비과세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다음에 디귿번 봅니다. 이 디귿번을 좀 주의해 보세요. 이게 이제 재작년인가 개정된 건데 주의해 보세요. 니은, 위 니은의 경우에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국세는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국세가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과세된다고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자, 과세인데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 결정세액이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 결정세액보다 더 적어요. 아, 그럼 뭐하러 특례를 적용해요? 특례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특례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보다 더 적으니까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손해보지 않겠죠? 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례 적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다시요. 이렇게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냐? 수증자 똑같이. 근데 보유기한 판단할 때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보유기한을 계산하고 취득가격도 증여받은 당시 가격을 계산하고요. 하여튼 이거는 없는 거고. 아셨죠 여러분? 특례를 적용하면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나 이런 것들을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고?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하고. 특례 적용 안 하면 그때는 이제 증여받은 때로부터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율과세 효과를 봅니다.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전미속이 양도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시험에 또 나왔던 것이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차피 한 몸이라. 다 키워드로 되어 있는 거는 다 하이라이트 표시된 것은 다 체크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처리요.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액과 납부할 증여세 상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래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근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또 몇 년 전에 최근에 또 예전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기납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다고 나왔었어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습니다. 가필차에서 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는 거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납부한 증여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양도세 계산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전미속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증여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득가격이나 장특공제, 세율 등을 다 판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이 사례에서 자,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장기 포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하는 기산하니까 자 2012년 5월에서 2019년 8월까지 보유한 거니까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라고 했을 때 몇 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라고 했을 때 몇 프로 장특공제 받을 수 있냐고. 양도세액이 몇 프로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 몇 프로를 적용하냐고요. 뭘 2012년부터 2019년이니까 몇 년 보유했어요? 몇 년 보유했는지도 몰라 지금 여러분. 7년 이상 8년 미만이니까 27, 14 양도차익에 27, 14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이러면은 곤란해 여러분들.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맨날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이고 그런 것도 못하냐, 산수도 못하냐 막 이러면서 구박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못하냐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어떻게. 자, 3번 봅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입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먼저 쭉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겠습니다. 일단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쭉 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설명을 듣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사진으로 찍어 가시든 이렇게 하시고 일단 봅니다.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는 이런 거예요. 특수관계자 간에요.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예요. 얘네들이 부당하게 계산했어요. 그러면 특수관계자 간에 그러면 관할 세무상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부인하고 다시 계산하는데 자, 어떤 거냐면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부인 특례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적지 말고 일단 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 양도예요. 증여했다가 우회 양도하는 거 여기 있고, 또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의 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하는 거예요.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수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자라는 것은 우리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그 특수관계자예요. 그래가지고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입니다.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등등, 아니면 경영지배관계 또 아니면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을 때 특수관계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사업주고요. 우리 회사 종업원과 사업주인 저는 특수관계자겠어요? 아니겠어요? 네? 특수관계자겠어요? 아니겠어요? 특수관계자지. 내가 자네 명의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돼 사장님. 자, 바로 다음에 구조조정 같은 거 없어도 구조조정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1순위 잘리겠죠? 자, 특수관계자입니다. 금방 내가 했잖아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회사, 제가 사업주인데 우리 회사 종업원과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과 저는 사업주인 저는 특수관계자예요, 아니에요? 내가 자네 부인 명의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돼요. 사장한테 가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 세금 포탈하려고 말해. 진짜 인간이. 아유 진짜. 그러면 그 신랑은 그런 식으로 내조하면
그 신랑은 다음에 무슨 꼬투리만 잡혀도 1순위로 잘리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아니에요. 특수관계자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진짜. 사장이 원하면 간 쓸개까지 다 빼주고 오라고 내조를 해야지. 예? 그래서 그럼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저 남편을 위한 길이면 내가 어떻게 간에 그까이 거 명의를 못 빌려서 다 뭐 어떻게든 해줘야지, 여러분들. 특수관계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금방 얘기했잖아요. 친족 관계 있거나 경영 지배 관계가 있거나 경제 연관 관계가 있으면 뭐라고요? 특수관계자라니까. 인상 쓰지 말고 특수관계자. 그죠? 예. 자,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증여 후 우회 양도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설명 잘 됐습니다. 크게 하지 말고요, 지금. 안 지울게요, 제가. 자, 무슨 얘기냐면, 증여 후 우회 양도. 증여자 갑이 있어요. 증여자 갑이 있고, 증여를 받는 수중자 을이 있어요. 수중자 을이 있습니다. 이 증여자와 수중자는 어떤 관계냐면 특수관계자예요. 신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신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했고, 증여를 받아서 수중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있잖아요.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제3자에게 양도를 해요. 그러면 근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내에 증여받아서 양도를 할 때, 5년 내에 양도를 할 때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데 또 이거는요, 부당해 선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에 양도했다고 무조건 이월거세 특례처럼 특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부당행위 선부인 특례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이율과세 특례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얘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얘는 배우자 직계점수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무조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 부당해 선부인 특례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여 후 우회 양도에서는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눈 뜨고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못 들으면 혼자서 또 나중에 책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저기 하니까 설명 잘 들어 놓치지 말고 꼭 듭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해, 얘가 을이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그래서 각각 계산했을 때 요 A와 B 각각 계산한 합친 세액이, 각각 계산한 합한 세액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액이 당초 증여자 갑이요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봐요. 그랬더니 잘 봅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고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액보다 뭐예요? 더 적어요. 이게 더 적어. 자, 그러면 이게 더 적으면은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가지고요.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해요. 그래서 이거 싹 부인합니다.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고요.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요. 자, 당초 증여자 갑이. 그래가지고 양도세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고요.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도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 이건 싹 부인한 거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때 근데 이 수증자는 불법에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있잖아요.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율과세 특례와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율과세 특례하고 차이점을 비교해보면요. 이율과세 특례에서는 납세무자가 누가 돼요? 수증자가 납세무자예요. 근데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누가 납세무자예요?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예요. 자, 이율과세 특례에서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해 주잖아요. 그죠? 여기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근데 자,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증여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율과세 특례에서는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한 몸이니까. 근데 자,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얘가 불법에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어요. 불법에 협력했으니까 책임을 집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관계자에서 잘 보세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보겠지만 문제. 처음에는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받아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 특수관계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고 문제가 나오다가 갑자기 4번 지문에 난데없이 이때 만약에 증여자와 수송자가 삼촌과 조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아니면은 자, 보세요. 갑자기 난데없이 배우자와 그러니까 처음 잘못했구나. 자, 처음에는 그냥 특수관계자로 나오다가 문제가 처음에는 특수관계자로 나오다가 갑자기 문제가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라고 처음에는 나와요. 삼촌과 조카라고 나오다가 갑자기 4번 지문에 이때 만약에 증여자 수송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라면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하면요. 이때 특수관계자에는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한다고 갑자기 난데없이 4번 지문에 나오면 이 증여구 우양도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율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돼요. 그러니까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수증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여 우양도에서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삼촌이 조카한테, 사촌 형이 뭐 어쩌고 형이 동생한테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저가양도, 고가양수. 여기 봅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하는 건데 여기를 봅니다. 그럴 때 이거 남남 사이 같으면 시가보다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전에 사기 강박 분방만 하면 상관없잖아요. 적지 말고 여기 보라고 그랬으면 혼자 독학하지 말고. 그랬을 때 반드시 그러니까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을 할 때 특례가 적용돼요. 시가보다 만약에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핵심유학과정 또 문제풀이 특강 뭐 이런 것들 문제풀이 특강을 마치고 이렇게 다 이제 특히 5, 6월 달에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어떤 곳은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하는데 여러분들 5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이 5, 6월 달에 빡세게 오전에 요약 강의 듣고 이론 압축하면서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문제집으로 문제풀이 특강을 하고 오늘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으로 문제 그 실천 연습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사례 적응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하여튼 빡세게 5, 6월 달 공부하면 7, 8월 달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얼추 이제 마무리를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전범위로 5, 6월 달 그럼 7, 8월부터 이제 전범위로 이렇게 이제 사고하면서 이제 하는 연습들을 계속 이제 해가면서 9, 10월 달 마무리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9, 10월 달에는 지금은 막 헷갈리고 막 이랬던 것들이 착착착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과목 왜 웃고 그래? 이제 정리가 9, 10월 달에 되는데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참네. 9, 10월 달에 정리가 돼야지 9, 10월 달에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헷갈리는 것들 막 이제 외우고 이제 불분명했던 거 이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막 이제 외우고 이제 9, 10월 달에 그리고 이제 전범위로 시험 보고 부족한 부분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부지런히 공부를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어떻게 외우느냐?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에브리버디 다 같이요. 시작.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도 저가양도 고수 고가양수 취득할 때만 특례 적용하는 거지 고가양도하거나 저가로 취득할 때는 특례 적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지 확인하고 또 이거는요.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얘는 저가양도 고가양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있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자,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둘 중 하나 해당되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갑이나 어떤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옛날에 1억에 취득했던 거예요. 근데 1억에 취득했던 건데 지금 이게 시가 6억이에요. 자, 을이라는 사람한테 양도했는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3억 원이에요. 을이 지급한 대가가. 자, 을은 여기서 을이 주인공이 아니라 시가보다 낮게 저가를 양도한 갑이 주인공인데요.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양도세를 어떻게 신고하냐면, 양도 가격은 실제 양도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3억 원, 취득 가격은 정해져 있죠, 1억 원. 그래서 양도차익은 2억 원,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근데 관할 세무장이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그 다음에 얘가 동생이에요.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이렇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를 했어. 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는 시가양도, 시가보다 낮게 양도, 저가 양도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아니고 조세부담 감소관이 따져봐요. 시가대가치가 금액으로 3억 차이 나지. 3억 차이 납니까? 나잖아요, 지금. 시가대가치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이 조세부담 감소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해요. 관할세무서장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요. 부당이상 부인 특례 저가양도 고가양수에 해당되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을 뭐로 계산해?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도가격은 시가로 하니까 얼마? 6억 원. 에? 어떤 걸 양도가격으로 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시가로 하니까 6억 원. 그 다음에 취득가격은 애초에 정해져 있죠? 1억 원. 양도차익 얼마? 5.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는 했던 건데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시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이거는 필요경비하면서 한번 했어요. 을이 이것을 제3자 병에게 이것을 3억 원에 양도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이 주인공인데 여기서 을이 주인공인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가격은 실제 양도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3억 원, 취득가격은 실제 취득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1억 5천 이렇게 신고해요. 근데 그래서 양도차익 1억 5천. 근데 관할 세무상이 알고 봤더니 얘가 또 형이고, 자,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이렇게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을 했다. 자, 그러면은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하면 오늘 팔만 안 다쳤습니까? 구박을 하려고 했는데 아유, 부상을 입어가지고 봐준다. 자, 봅니다. 자, 아이고, 그 사이에 눈을 감고 있어. 자, 잠을 쏙 빼게 제가 달아나게 해야지.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우리와 같이처럼 누군지 지적을 한 다음에 또 한번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을 했다. 그러면 조세 부담 감소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간이 이제 확인하고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저도 고수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확인할 게 시가 대가에서 금액으로 3억 차이 나요? 안 나. 5천만 원밖에. 그러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는 따져봐. 시가 1억에 5%니까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럼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조세 부담 감소했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시가를 해요. 자, 부당해산 부인 특례에 해당하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취득가격이나 양도가격으로 한다? 시가를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그래서 양도가격은 3억 원, 취득가격은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1억 원, 양도차익 2억 원 이런 식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부당해산 부인 특례입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제 104페이지 보시니까 104페이지요. 3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의의를 보니까요. 동감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독세청장이 양도소득 있는 고자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고자와 특수관계인 자와의 거래로 인해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조세 부담 감소가 있어야 돼요.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자, 화살표 보니까 다음 아래에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몇 프로? 5% 상당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그럴 때 특례 적용하고요. 기업권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의 경우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자, 이런 경우나 또는 니은번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그 밖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 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자, 부당행위를 부인하고 다시 계산합니다. 2번이요. 결론이요. 그 고자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자, 부당해산 부인 특례에 해당하면 얘네들의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승인에 따라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관할 세무상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05페이지 유형 양가로 2번 유형에서 동그라미 1번이요. 자산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의 경우입니다. 기업번 양도수익 있는 고자가 그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여기 경우죠. 이런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축해서 인정되는 때는 이게 결론이에요.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뭐로요? 시가로 계산하는 게 시가로 아까 시가로 계산했잖아요. 시가로 계산하는 게 이게 이제 부당해 선분 특례입니다. 시가로 계산. 이게 결론이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이때 시가라는 것은 뭐냐?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뭐 모르셔도 되고 일단 동그라미 2번 증여 후 우회 양도의 경우를 봅니다. 부당해산부인 특례 두 번째. 기업권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추기 위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몇 년이요? 5년 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증여 후 우회 양도 이 부당해산부인 특례에 해당하면 얘네들 계산을 싹 여기 보세요.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고 잔머리 굴렸다고 봐서 계산을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예? 자,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고. 그 다음에 즉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이때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얘는 불법이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꼭 알아두시고 디귿번 증여세 처리요.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자, 증여세 낸 게 있으면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이율과세 특례하고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양도세 계산은 둘 다요. 이율과세 특례든 증여 후 우회양도든 당초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장특공제 이런 거 다 판단합니다.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표를 봅니다. 105페이지. 이율과세 특례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자산에 대한 부당해산부인 특례 비교를 봅니다. 자, 증여자 수증자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율과세 특례는 어떤 관계예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고요. 그 다음에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인데 이율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적용 대상 자산, 이율과세 특례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그리고 올해 새로 추가된 게 뭐라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에서는 모든 양도세 자산 다 되고요. 증여받아서 양도에까지 기간은 둘 다 몇 년 내요? 5년 내에 양도했어야 됩니다. 납세무자 이율과세 특례는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고요. 그죠? 수증자가. 근데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는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예요. 자, 그 다음에 차이점 꼭 비교하고 기납한 증여세 처리 이율과세 특례에는 양도채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해주죠. 산출세가 아니고 필요경비를 산입해서. 근데 이율과세 특례는 자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연대납세무 규정 이율과세 특례는 자 어차피 한 몸이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부당해산부인 특례 특수에는 불법 협력했으니까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거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니까 조세의 부당한 감소였고요. 자, 이율과세 특례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무조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돼요. 근데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1번 특수관계자 간의 이거 꼭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양도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 할 때? 적을 때요. 여기 봅니다.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는 조세 부담 감소 판단 어떻게 하느냐. 수증자가 부담하는 잘 보세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한 이 양도소득세액보다 뭐 할 때? 이 두 개 합친 게 적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 합한 세액이 이거보다 더 크다 그러면 특례 적용 안 되니까 그때는 납세무자 누구냐? 수증자 을이. 이때는 이제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갑은. 자, 수증자 을이 양도한 거고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도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자, 이게 두 개 합친 게 더 클 때는. 근데 적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의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 차액이 시가 몇 프로? 5% 이상이거나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인 경우요. 숫자를 뒤바꿀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알아둡니다. 시가의 5%.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는 얼마? 3억 원 이상입니다. 다 체크하시고
아까 동그라미 1번은 하여튼 적은 경우 요것도 체크하시고 해서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둡니다. 그 판단 기준을. 취득가액 계산이라든가 장특공제 세율종유시는 둘 다 똑같이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증여자가 취득한 보기관에 계산하고요. 이율과세 특례도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면 당초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이율과세 특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율과세 특례 있잖아요. 만약에 부동산을 샀는 데 있잖아요. 토지 같은 거 특히 샀는데 개발 호재 등에 의해서 갑자기 무슨 뭐가 생각도 못했던 뭐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요번에 같으면 뭐 3기 신도시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몰랐어 나는 그냥 땅을 그냥 샀는데 몸으로 그냥 샀는데 갑자기 3기 신도시가 된다거나 뭐 그 인근 지역에 3기 된다거나 뭐 해가지고 어떻게 땅값이 갑자기 막 올라요. 그랬을 때는 자기 명의로 주구장창 갖고 있다 팔면 양도 차이 크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럴 때는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몇 년 지나서 팔아야 돼요? 5년 지나서 팔면 어떻든 간에 5년 동안 부동산에 돈이 묶이는 단점은 있지만 5년 지나서 팔면 자기 명의로 쭉 갖고 있다 파는 것보다는 훨씬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한테 일단 증여했다가 5년 지나서 팔아야지 5년 내 팔면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취득가격을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소용은 없고요. 자, 이런 얘기에서 일단은 땅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 그럴 때는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하는 게 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율과세 특례를 다 받고 26번 테마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 그 다음에 27번 확정신고 납부 다 별표의 3개입니다. 26번, 27번. 작년에 나왔지만 시험에 작년에 나왔지만 얘네들은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거라 별표실 3개 합니다, 여러분. 별표 3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길게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 끝내야 돼요. 이거 다 끝내고 집에 가야 돼요. 자, 길게 하기로 하고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자 26번 테마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 쉽니다.